안녕하세요. 시영입니다. 뱅크시 전시 온라인 도슨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뱅크시 전시 지금 더현대 서울 알트원에서 하고 있다. 아, 요런 공간인데 여기서 지금 되게 좋은 전시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는 뱅크시의 삶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전시를 좀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살짝 아쉬운 게 너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전시를 예쁘게 했어요. 잘했는데 사실은 뱅크시의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예쁘고 재밌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뱅크시가 왜 이렇게 대단한 예술가인가, 이거를 조금 뱅크시의 삶을 좀 봐야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은 좀 주로 뱅크시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고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가,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바탕을 가지고 직접 가서 작품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뱅크시,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피티 작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품들을 보시면 요런 이제 그래피티를 한 건데, 이게 뭐냐면 마치 시위하는 폭도가 꽃을 던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태 안 좋은 거 아시죠? 그죠? 얘네들 항상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이렇게 있고 여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두 지구에 나눠서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팔레스타인들을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거대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너네는 너네끼리 살아라, 우리 우리끼리 살게, 이렇게 하면서 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요런 이제 그래피티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도 맨날 투쟁하면서 싸우거든요. 맨날 지금도 거기는 전쟁이 들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평화를 상징하는, 이렇게 시위 폭도처럼 보이지만 이제 평화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아저씨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그림도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전 때.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간 거긴 하지만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좀 희생당하기도 했고, 그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미키마우스랑 맥도날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왜냐면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잖아요, 맥도날드, 디즈니가. 그러니까 마치 내가 너네랑 놀아줄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패러디. 근데 이분 지금 살아 계십니다. 이분 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하여튼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 노숙자 할아버지, 이거 실제 노숙자예요. 노숙자가 누워 계신데 거기에다가 몰래 이렇게 이 루돌프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직 심각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좀 위험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위험한데, 집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보시면 이 서양권에서는 특히 노숙자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심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살짝 이제 비판하면서, 요런 이제 마치 비판도 하지만 이게 되게 꿈 같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월드 오브 포트리라고 뱅크시가 호텔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호텔 벽에다 이런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서 이스라엘 병이랑 이제 팔레스타인 저항군인데, 이렇게 둘이 싸우는데 베개 싸움 하는 걸로 표현을 해놨죠. 그죠? 이렇게 정치적인 작품도 많이 하고 특히 재밌는 것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이제 메이드잖아요. 그죠? 청소하시는 누님께서 이렇게 쓰레기를 몰래 이렇게 벽 뒤로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죠. 되게 재밌죠.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렇긴 한데, 특히 서양권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자전거만 이게 걸어 놓으면은 바퀴 이런 거 다 뜯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난 사고가 많은데 뱅크시가 이걸 보고 몰래 이렇게 와가지고 요런 이제 이렇게 유머스러운 이제 그래피티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 말고도 요건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이 웃으면 안 되긴 하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쟁 포탄 맞아가지고 벽이 날아가는데, 거기다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그래피티 해 놓은 거죠. 목욕하는 할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분쟁 지역 아니면 전쟁하는 지역 이런 데 아니면 뭐 사회 여러 이슈 이런 것들을 그래피티로 풍자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그죠? 어느 소녀가 이 하트 풍선을 날아가는 거를 되게 슬퍼하는 그런 모습. 사랑이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촌철살인이다.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죠? 예,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래피티로 성공한 예술가인데, 이제 사실은 서양권에서는 되게 문제가 심각한 게, 그냥 이렇게 길거리 약간 슬럼 쪽뿐 아니라 미국에 한번 놀러 가 보시면 새 건물이야. 진짜 완전 깨끗한 새 건물인데 벽에다 다 이렇게 칠해 놓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속 터지죠. 그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게 잘 없죠. 우리나라는 그래피티가 없는데 전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 나쁜 짓을 잘 못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치안이 워낙 좋기도 하고.
그래피티 예술의 선구자라고 하면 이제 두 사람입니다. 키스 헤링이랑 바스키아. 그래서 이번 전시회도 보시면 요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죠? 보니까 요게 바스키아거든요. 이렇게 그 왕관, 요게 바스키아를 상징하는 건데, 그다음에 요런 그림은 이제 키스 헤링. 그래서 그래피티를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뱅크시가 누구냐? 사실은 뱅크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익명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뱅크시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여러 추측이 있었는데 그중 후보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록밴드 매시브 어택의 로버트 델 나자라는 이 메인 보컬 아저씨입니다. 그죠? 이분인데 이분을 왜 추측을 하게 됐냐면 어느 기자가 이걸 파본 거야. 파봤더니 이 매시브 어택의 그 공연 주변에 이상하게 뱅크시랑 관련된 게 많은 거예요. 작품이 발견된다거나 전시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쫙 해봤더니 맞는 것 같다.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후보 구전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제 로버트 델라자는 나 아니다. 그래서 나 차라리 나였으면 좋겠다. 내가 뱅크시만큼 유명하면 더 성공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후보 중에 하나 누구냐면 로버트 커닝햄이라고 그냥 영국 브리스톨 지역의 어떤 남자야. 왜 그런 거냐면 여기가 영국 브리스톨이거든요. 여기인데 뱅크시가 여기 출신이라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뱅크시의 그 그림들을 맵으로 해보면 딱 브리스톨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 출신인 게 확실하고 여기에 사는 인물 중에서 출연을 해본 거예요. 얘 활동하는 그 이동 경로나 그 지역이나 그 프로파일링 하잖아요. 프로파일링을 여기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초기에 이 드라이 브레즈 크루라는 그룹에서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한 건 그건 팩트가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활동했던 애들 나이를 봤더니 대략 70년대 뭐 초반생 이 정도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뱅크시가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든요. 중퇴를 했는데 그 시기에 요 브리스톨 고등학교들에서 중퇴한 애들을 막 추려본 거야. 열 몇 명이 나왔대요. 그 딱 중퇴한 애들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활동을 추려보니까 이 아저씨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확실하지 않은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영국 경찰이 진짜 뱅크시가 누군지를 모를까?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길거리 예술가 한 명을 못 잡을 리가 없어요. 못 잡을 리가 없고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워낙 지금은 영국을 상징하는 예술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버리면은 안 됩니다. 이 브리스톨 지역만 해도 여기가 지금은 유명한 관광 명소가 돼 있어요. 옛날에는 다 그래피티 말하자면 길바닥 그 낙서였는데 이게 워낙 명소가 돼가지고 여기로 들어오는 어떤 관광 수입만 해도 엄청나거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밝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는데 안 밝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뱅크시가 왜 유명해졌는가, 어떻게 유명해졌는가? 원래는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길거리 낙서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경찰한테 걸립니다.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도망가냐면 쓰레기차 밑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여기 숨어가지고 한 4시간인가 버텼다는 거죠. 왜냐면 들어오니까 경찰들이 잘 안 찾으러 오잖아요. 여기 4시간 버티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아씨 못 해먹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딱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이제 뒤에 왜 트럭 같은 거 보면은 1년 번호 같은 게 이렇게 막 적혀 있잖아요. 그걸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그 왜 스텐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뿌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그건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적용시키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텐실 보시면 이게 개 얼굴인데 이렇게 이미지를 다 떠놓고 작업을 다 해놓고 가서 스프레이만 칙칙칙 뿌려놓고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분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피티라는 게 시간이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구상도 해야 되고 되게 즉흥적인 것도 하니까 막 생각도 해야 되고 색깔도 여러 가지 바꿔 써야 되고 막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 건데 이렇게 스텐실 기법을 썼더니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다 너무 재밌잖아. 그다음에 뭐 이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그 뭐야 여러분들 그 소셜 미디어 이거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 댓글도 없고 하트도 없고 구독자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슬퍼하는 어린이의 모습 이런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퍼집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예술가다. 그래서 이제 점점 주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뱅크시가 점점 유명해지니까 뱅크시가 어느 그 술집에다 이걸 이렇게 그려놓은 거 경관 둘이서 뽀뽀하는 걸 이렇게 해놨는데 벽에 있으면 떼어낼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게 인제 딱 떼어내기 좋았나 봐 하여튼. 그래 가지고 요게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 요게 당시 돈으로 한 6억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6억. 그러니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니까 큰돈이죠. 아파트 뭐 거의 몇 채 값이잖아요. 그죠? 대박이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벽 하나에 그냥 한 40억 정도 한대요. 누가 그러니까 뱅크시가 그려 놓고만 나면 그 벽은 40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그린 그림도 지금 이렇게 보관 처리가 돼 있습니다. 엄청 비싸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유명해지는데 뱅크시가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 사실은 만약에 어떤 그 가짜 뱅크시 예술가가 나와 가지고 요렇게 몰래 비슷한 방식으로 그려 놓고 이걸 만약에 벽을 뜯어다 팔면은 이게 갑자기 몇십억이 되잖아요. 근데 뱅크시는 일단 익명 활동이기 때문에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인증을 해 주냐면 뱅크시가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팔로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은 뱅크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고 요거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인스타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린 게 맞다 이렇게 인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뱅크시가 이렇게 인증을 어선가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뜯어가서 팔면 되잖아. 이거 뜯으면 몇십억이니까.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여튼 지금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벽에 안에 하나 그려주기만 하면 40억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뱅크시가 의도가 뭐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막 철학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개기는 거예요. 레벨리온, 그러니까 반항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이런 컬처가 없는데 유럽이나 서양권에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싫고 기득권도 싫고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타난 예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반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것도 했어요. 뮤지엄 프랭크라고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죠. 되게 큰 미술관인데 여기에다 몰래 이런 그림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전 명화인데 이렇게 방독면을 찍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사람들이 그래도 명화 같긴 하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몇 주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거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영국 그 브리티시 뮤지엄인데 이렇게 고전 옛날 조각상들 이런 거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해놓은 거야. 그래서 마치 그 신석기 시대 조각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소도 있긴 하지만 이게 카트잖아요. 아트 카트인데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이거는 되게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깜짝 같아가지고 미술관 관계자들이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게 재밌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살짝 이 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뭐냐면 영국 자연사박물관인데 여기 보면 공룡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몰래 이런 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쥐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배낭 메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Our time will come. 우리의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제목은 패스트 컨트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사실은 쥐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이번에 전시 가서 보시면 쥐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뱅크시 자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통 봅니다. 왜냐면 본인이 완전 길거리 출신인데 쥐가 길거리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쥐가 이렇게 깨끗한 동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좀 드러낸 애들인데 요렇게 쥐를 상징하는 이제 그래피티도 되게 많이 있다. Keep it real. 이거 그 흑인 형님들이 너의 본 모습대로 해, 막 이런 느낌인데, 약간 한국말로 하면 뉘앙스를 전달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껄렁거리는 그런 말투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그 G 가지고 또 뭘 만드냐면, 요런 걸 만듭니다. 패스트 컨트롤이라고. 이게 뱅크시 작품 인증 단체예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뱅크시는 이제 익명이기 때문에 인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뭐 그림을 그려도, 뭐 이런 그림 그려도 이거 딴 사람이 대충 비슷하게 해놓고 뱅크시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격이 워낙 비싼 작가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인증단체를 만든 건데, 이 인증단체의 사명을 패스트 컨트롤로 한 게 되게 재밌죠. 그죠? 패스트 컨트롤을 한국말로 하면은 그 해충 방역 업체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컨트롤이 약간 뉘앙스가 우리나라 말로는 잘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영어에선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한다는 게 패스트, 그러니까 해충들을 조절해 준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컨트롤해 준다. 뱅크시의 작품을 조절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충 방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그 뱅크시의 작품들을 관리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시 이제 설명을 보시면 이번에 뱅크시가 인증한 전시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뱅크시는 공식적으로 익명이기 때문에 자기 전시를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트 컨트롤 같은 이제 다른 단체를 통해서 이제 작품 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시는 그 오리지널 소장품을 바탕으로 기획된 독립 전시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뱅크시가 본인이 직접 기획한 전시는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뱅크시의 작품에 많이 나오는 동물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원숭이 고릴라가 들었는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웃어. 그러나 언젠가 we'll be in charge.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 지배할 거야. 그러니까 요즘 뭐 지구 온난화 이런 말 많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지구 막 쓰다가는 언젠가 원숭이가 점령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거 엘리자베스 2세를 패러디한 거죠. 그죠? 영국 지금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최고 권력자니까 언젠가 이렇게 원숭이들이 권력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 이것도 keep it real. 그죠? 껄렁껄렁하면서 이어지는 기행들. 뱅크시가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Exit through the gift shop. 뭐냐면 한국말로 의역하면은 기프트샵을 통과해서 가는 출구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술의 상업화를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러분들 미술관 가보시면 항상 출구 쪽에 가면은 굿즈샵이 있어요. 그래서 전시 잘 보시고 나가실 때 뭐 하나 사갖고 나가시라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건데, 영화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약간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뱅크시입니다. 이제 얼굴은 공개 안 하고, 그래서 가짜의 예술가를 만들어요. 친구를 한 명 세워놓고 예술 하나도 모르는 애를 이렇게 세워놓고 걔를 그 막 언론이나 이런 걸 막 동원해가지고 유명한 예술가를 진짜로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막 찍은 다음에 걔 작품을 막 팔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현대 예술이라는 게 너무 상업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짜 예술가를 만들 수도 있는 게 현대 예술판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엑시트루더 깁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재밌는 게 이번에 이제 여러분 가시면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엑시트루 기프트샵이 의미하는 게가 이제 상업화를 비판하는 건데, 이번에 가보시면은 기프트샵이 있습니다. 출구 외쪽에.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미술관도 돈을 벌어야 운영을 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하여튼 이게 되게 재밌죠, 그죠? 이거 그냥 모르고 보면은 그냥 그런가 싶은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그 뱅크시의 의도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디즈니랜드, 이거 되게 유명하죠. 디즈니랜드를 패러디한 건데 이런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디즈니 성인데 이렇게 막 거의 부서질 것처럼 되어 있고, 인어공주인데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막 뒤틀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디즈니랜드라는 게 결국은 어린이들 동심 팔아먹어서 돈 버는 애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인어공주가 마치 그 옛날 TV 보면 이렇게 지직거리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지직거리는 TV처럼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신데렐라 공주가 그 마차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엎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시면 그 회전목마가 있는데, 회전목마에 이렇게 도축당하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시면 이제 보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가면 왜 보트 타잖아요. 근데 보트 옆에 이렇게 난민들 보트가 이렇게 막 떠다닙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 5개월이라고 그랬나? 짧게 이렇게 오픈하고 실제로 입장료도 다 받아요. 입장료 다 받고 운영하다가 5개월 만에 폐쇄한 다음에 요 이제 부장품들은 뭐 자선단체 이런 데 다 기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월드 오프 호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그 뉴욕에 가시면 월드 오프 호텔이라고 되게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고급 호텔입니다. 이거 하룻밤에 한 200만 원씩 하는 고급 호텔인데, 이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월드 오프 호텔, 이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벽이 쌓여 있거든요.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옆에다 이렇게 호텔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월드 오프, 그러니까 벽을 날려버리는 호텔이다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재밌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호텔. 그래서 원숭이가 이제 맞이하고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샐러드를 팔아요. 그 아침 식사로 조식 나오는 게 이렇게 그 벽으로 된 빵이 있는 샐러드로 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방도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싸구려 방이 있어요. 이거 그 난민 팔레스타인 난민 숙소 같이 이렇게 싸구려 방도 있고 고급 방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고급 방이 요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과 팔레스타인 저항군이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호텔 수익은 전부 팔레스타인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팔레스타인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반전, 그 다음에 평화 이런 걸 이제 활동하는 예술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거죠, 그죠? 풍선을 든 소녀. 이 그림 아마 보셨을 텐데 아까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짧게 보여드리면, 그죠? 보시면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뒤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요. 이게 짧게 나오긴 했는데 뭐지 이거 하면서 놀랐는데, 뭐냐면 뱅크시가 이제 유명해지니까 작품들이 결국 경매장에 나오게 됩니다. 경매장에 나오는데 뱅크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신은 이 상업 예술을 굉장히 그
비판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작품이 이게 크리스티안나 소더비였나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이제 비싼 가격에 팔리니까 이제 몰래 장치를 만들어서 이걸 그림을 갈아버린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뱅크시의 역설인데 뱅크시가 이렇게 상업주의랑 점점 싸울수록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원래 가격에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싸게 팔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뱅크시가 뭐 의도가 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비판, 자본에 쩌든 미술가들 비판, 전쟁 비판, 난민 문제 비판 이렇게 사회에 비판하는 어떤 그 저항, 반항을 상징하는 예술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초반에 살짝 아쉽다고 말씀드렸냐면 약간 이게 그 전시를 너무 예쁘게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보기는 좋게 돼 있는데 뱅크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이런 어떤 저항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뱅크시에 대한 이슈 가장 큰 건 뭐냐면 뱅크시가 로빈 거닝햄이 거의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로이터 통신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거를 막 판 거야. 파가지고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밝혀내요. 근데 이제 로이터 통신이 지금 쌍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뱅크시는 이렇게 익명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인데 이거를 정체를 드러내버리면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물론 로빈 거닝햄이 110% 맞는지는 확실할 수 없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렇게 책을 이제 2권을 냈는데 어떤 그 인문교양에서 가장 그 수준 높은 모더니즘 해화랑 르네상스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이게 그 생각보다 잘 안 팔려가지고 1세를 못 넘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되게 열심히 썼어요. 또 잘 쓰기도 했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을 많이 좀 관심 가지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